안녕하세요. 호주 생생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도 선거가 끝이 났는데 모디 총리가 재선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후 여러 정치인들이 암살당하면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선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이번 주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자율 인하의 신호탄이 터진 것으로 인식되어 금융시장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주식시장도 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했고 호주 환율도 미 달러 대비 66센트 전후로 움직이면서 한화로는 908원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24년 7월부터 호주 최저임금은 현재 23불 23센트에서 3.75% 올라 24불 10센트가 됩니다. 호주 겨울이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모두 조심하시고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터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광고에 나온 갤럭시 프로젝터에 더 많은 신제품 모델들이 출시되었으니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에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 후에 리뷰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이 블루투스 모델을 사용 중인데 아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호주 경제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내용은 3월 GDP입니다. 3월 쿼터 GDP는 0.1% 상승했는데 이는 이전 쿼터의 0.3%보다는 내렸고 시장 예상보다도 낮아서 리세션은 아니지만 리세션으로 가기 직전 같은 데이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성장은 아니라서 조금은 안도하고 있지만 3월 GDP 성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구 증가로 GDP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GDP는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도 오릅니다. 이렇게 인구 성장 부분을 제외하면 5분기째 지금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GDP 성장률과 우리 생활과는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실업률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이 더뎌진다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과 실업률 사이에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이 실업률이 올라가는 반비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실업률을 현 상태로 유지하려면 적어도 이 2.75% 이상의 성장률을 올려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분기 상승률 0.1%는 연간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실업률이 낮은 상태라 이 경제 성장률로 버티고 있지만 실업률이 4.5%를 넘어가고 나면 이 저성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GDP 발표는 여러 내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중 특히 부동산과 이자율 상승의 여파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이란 개인이나 가구가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2021년 이후 이 위쪽 바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데 그만큼 이 생활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바에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인데 부동산이 상승한 해에 이 녹색 바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 부분이 이자를 나타내는데 이 내는 이자가 2022년 말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임금은 오르는데도 여유가 없어지면서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이 소비재 관련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은 올라갑니다.
다음은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이 5월 부동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5월 한 달간 전체 도시는 0.8% 상승했고 연간으로 보면 9.1% 올랐습니다. 역시나 이번 달에도 퍼스가 2%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연간 상승률이 무려 22%에 달합니다. 5월 부동산 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호주 집값 순위에서 브리즈번이 멜번을 밀어내며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이후 이 시드니에 이어 줄곧 2위를 지켰던 멜번은 연간 상승률이 1.8%에 그치면서 이 연간 15.7% 상승한 브리즈번의 이 두 번째로 비싼 도시라는 이름을 내줬습니다. 골드코스트도 포함하는 이 브리즈번의 중간 집값은 5월만 1.4% 오르며 84만 3천 불이 되었습니다. 호주 전체로 중간 가격은 이 78만 5천 불 정도 되는데 시드니의 중간 가격 1.15 밀리언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번 다음으로 이 캔버라, 멜번, 아들레이드, 퍼스 순으로 집값이 매겨졌지만 대부분이 브리즈번 다음은 이 70만 불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5월 집값 상승은 지금 부동산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이라 크게 놀랍지 않은 데이터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그래프는 4대 은행의 2024년 집값 상승률을 예상한 그래프인데 넵이 가장 소극적으로 4.9% 상승을 예상하고 웨스트팩이 가장 높은 6%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어로직 데이터로는 지금 5월까지 1년으로 봤을 때 연간 9%가 넘게 올랐는데 이 은행 예상대로라면 하반기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되어야 합니다. 연간 상승률을 보면 상승률 자체는 피크를 찍은 것처럼 보여서 상승률이 조금씩 둔화될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올해 말부터는 이자율 인하 기대감도 커지면서 모기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률이 다시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 이 인구 유입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입이 줄어든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표는 향후 3년간의 상승 예상치로 2027년까지 집값이 20%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하우스가 20%, 유닛이 21%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 불리시한 예상인데 한 해에 7% 전후로 상승한다는 가정을 하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예측으로는 2024년 퍼스, 브리즈번 등이 6% 상승하고 시드니가 5% 상승한다는 예상이 있는데요. 멜번도 3, 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예상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지 그 상승률이 4%에서 7%로 틀릴 뿐이지 상승 추세에는 모두 공감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예상할 때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정도로 부동산이 오른다면 특별히 상승 추세로 보진 않는데요. 연방 예산 발표 시 정부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2.75%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호주 중앙은행 데이터에서는 3.2%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 예산 발표가 호주 중앙은행 데이터 이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다음 중앙은행 회의 때 이 인플레이션 예상이 정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번 주에 이 미셸 블락 총재는 국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면 금리를 올릴 각오가 되어 있지만 실업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이번 GDP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4.1%까지 올라간 실업률을 고려한다면 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호주 중앙은행 건물은 지금 시드니 마틴 플레이스에 있는데 이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는 데만 해도 1빌리언이 넘게 나올 것 같아서 중앙은행은 이 건물을 팔 생각도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이 인플레이션과 건축 문제는 중앙은행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논란이 된 건이 NDIS 사기건입니다. NDIS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만 해도 42빌리언이나 배정되었는데 이 중 2빌리언에 달하는 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국회에서 관련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사용 사례는 사기꾼들이 장애인을 이 드러그 구입하는 데 이용한다든지 장애 지원금을 이용해 비싼 휴가를 가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사익을 위해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에 이번 주에 자주 언급되신 분이 이 알바니지 총리 전에 노동당 총재를 지냈던 빌 쇼튼입니다. 이분은 지금 관련국 장관을 지내고 계셔서 자주 등장했는데 이번 문제는 이전 에이지드 케어 특검을 했듯이 특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강 조치를 취해서 이 심사를 더 강화하기 위해 두 단체가 함께 심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으나 특검이 진행되면 더 강력한 개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